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나는 정말 좋은 뜻으로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해줬는데 상대방 반응이 좀 미지근하거나 심지어는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경험이요. 이게 내 진심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넘쳐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무려 2500년 전 공자 이야기 속에서 그 힌트를 찾아볼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진심은 통한다. 정성은 많을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내 기준에서의 최선이 상대방한테도 정말 최선이었을까요? 이 질문, 오늘 이야기 끝날 때까지 한번 마음속에 품고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죠.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공자와 그가 정말 아들처럼 아꼈던 수제자, 안연의 이야기입니다. 이 안연이라는 제자가 공자한테는 정말 특별한 존재였어요. 그냥 똑똑한 제자, 이 정도가 아니라 내 도를 이어갈 사람은 이 아이뿐이다 라고 생각할 만큼 거의 정신적인 후계자이자 아들 같은 존재였던 거죠. 그런데 그런 안연이 너무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버린 겁니다. 스승인 공자는 물론이고 함께 공부하던 동료 제자들한테는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이었겠죠. 엄청난 슬픔 속에서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을까요? 그들은 우리들의 친구이자 존경하는 동료인 안연을 이대로 보낼 수는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세상에서 가장 성대하고 멋진 장례식으로 보내주자. 이렇게 뜻을 모은 겁니다. 아마 그들 입장에서는 이게 안연을 위한 최선의 애도 방식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이 계획을 스승인 공자에게 딱 말씀드렸는데 공자의 대답이 뭐였을까요? 아주 좋은 생각이다. 가 아니었어요. 딱 한마디. 불가하다.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아니, 사랑하는 제자를 성대하게 보내주겠다는데 스승이 왜 반대를 했을까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제자들도 아마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슬픔과 안연을 위하는 마음이 너무 컸던 걸까요? 결국 그들은 스승의 만류를 뿌리치고 원래 계획대로 아주 성대한 장례를 치르고 맙니다. 스승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른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이 이야기의 가장 큰 갈등의 시작점이 됩니다. 장례가 끝난 뒤에 공자가 정말 가슴 아픈 탄식을 합니다. 안연은 나를 아버지처럼 여겼는데 나는 그를 아들로 장사 지내주지 못했구나. 이건 내 탓이 아니야. 다 너희들 때문이다. 이 말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으세요? 아들처럼 장례를 못 치러줬다니 제자들은 오히려 더 성대하게 치러줬는데 말이죠. 이 수수께끼 같은 말에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갈등의 본질이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삶에 유효한 아주 중요한 원칙 하나가 숨어 있거든요. 공자 철학의 정수라고도 할 수 있죠. 네, 바로 과유불급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좋은 것도 너무 과하면 차라리 부족한 것만 못하다는 거죠. 제자들의 마음, 그 진심 자체는 분명 순수했을 겁니다. 하지만 공자가 봤을 때 그 표현 방식이 도를 지나쳤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지나침이 문제의 본질이었던 거죠. 공자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 화려한 장례식은 정말로 고인이 된 안연의 삶과 인격을 기리는 추모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동료를 생각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살아있는 사람들의 과시였을까요? 공자는 이걸 후자로 본 겁니다. 결국 장래의 주인공이 죽은 안연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자들 자신들의 만족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게 바로 공자가 말하는 예의 정신에 어긋나는 행동이었어요. 진정한 예라는 건 첫째, 상황에 맞는 균형, 즉 중용이 있어야 하고요. 둘째, 상대방의 본질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존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어우러지는 조화가 있어야 하죠. 하지만 제자들의 장례는 어땠나요? 평생 가난하고 소박했던 안연의 삶과는 맞지 않는 불균형, 보여주기에 급급해서 고인을 존중하지 못했고 스승의 뜻까지 거슬렀으니 조화롭지도 못했죠. 핵심을 다 놓친 거예요.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제자들이 장례를 성대하게 치르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 성대하다는 표현에 들어가는 한자가 바로 두터울 후자인데요. 이 글자 안에 이미 공자의 가르침이 다 담겨 있습니다. 한번 뜯어볼까요? 보시면 이 후라는 글자는요, 아주 높은 절벽과 그 아래에 단단한 기반을 합쳐서 만든 글자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겉으로 번쩍번쩍하게 꾸미는 게 아니라
저 거대한 절벽처럼 오랜 시간 변하지 않고 묵묵하게 버텨주는 그 깊이와 단단함, 이게 진짜 두터움이라는 거죠. 시끄러운 사치가 아니라 조용한 깊이. 제자들은 이 글자의 진짜 의미를 놓쳤던 겁니다. 자, 2500년 전 이야기 너무 멀게 느껴지시나요? 아니에요. 이 과유불급의 문제는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정말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번 현대적인 사례로 가져와 볼게요. 여기에 한나라는 친구가 있어요. 얼마 전에 평생을 정말 소박하고 조용하게 살았던 친구 지호를 떠나보냈습니다. 너무 슬펐죠. 그런데 지호의 가족들과 다른 친구들이 장례식을 준비하는데 이게 웬일일까요? 지호의 삶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너무나 크고 화려한 장례식을 계획하는 거예요. 한나는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물론 다들 좋은 뜻으로 지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거겠죠. 하지만 아무리 봐도 이건 지호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이게 정말 지호를 위한 걸까? 아니면 남은 사람들의 만족을 위한 걸까?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좋은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서 차마 강하게 말리진 못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계속 무거웠죠. 그렇게 크고 번잡한 장례식이 끝나고 몇 주가 지났어요. 정말 친했던 친구들 몇 명이 따로 모였습니다. 그냥 작은 식당에서 지호가 좋아했던 음식을 앞에 두고 옛날 이야기를 나눴죠. 웃다가 울다가 그러면서 한나는 깨달았어요. 아, 진짜 추모는 바로 이런 거구나. 수백 개의 화음보다 진심 어린 추억 이야기 하나가 훨씬 더 지호를 기리는 방식이었구나. 진짜 위로와 존중은 바로 여기 있었던 겁니다. 결국 2500년 전 공자의 제자들이 겪었던 갈등과 오늘날 한나가 느꼈던 그 찜찜함은 정확히 같은 문제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두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뭘까요? 바로 진정한 배려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공자의 안 된다는 말을 생각해 볼까요? 그건 그냥 하지 마라는 차가운 명령이 아니었어요. 그건 평생을 청빈하게 자기 원칙을 지키며 살았던 제자 안현의 삶, 그 자체를 지켜주려는 스승의 가장 뜨거운 배려이자 존중이었던 겁니다. 안현답게 보내주는 것, 그게 공자가 생각한 최고의 예우였던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얼마나 많이가 아니라 얼마나 적절하게인 거예요. 진심이라는 건 돈이나 규모로 증명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사람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방식, 그 사람다운 단순함 속에서 진짜 가치가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지혜를 실생활에서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누군가를 위해 뭔가 최선을 다하고 싶을 때 바로 행동에 옮기기 전에 딱 3가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첫째, 잠시 멈춰서 이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본다. 둘째, 내가 하려는 이 최선이 정말 그 사람을 위한 건지 아니면 내 만족을 위한 건지 질문해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행동과 그 사람의 가치가 가장 조화롭게 만나는 지점이 어딜까? 그 적정선을 찾아보는 거죠. 오늘 이야기 이걸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할 때 그게 정말 그 사람을 위한 건가요? 아니면 나 이만큼이나 했어, 내 도리는 다 했다는 자기만족을 위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우리의 선의가 때로는 어떻게 상대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지 한 번쯤 진지하게 돌아보면 좋겠습니다.